1997년 한 남자가 12년 만에 자신이 쫓겨났던 회사로 돌아옵니다. 그 회사는 사실상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주가는 바닥을 치고 있었고 제품은 방향을 잃었으며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난 상태였습니다. 컴퓨터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는 시대 속에서 애플은 이미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돌아온 이 남자는 쫓겨났던 시절의 분노를 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가장 먼저 화이트보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단 2개의 축을 그렸습니다. 수십 개의 제품이 4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교만하다고. 그러나 그는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만들 수 없다. 이 남자의 이름은 스티브 잡스. 그리고 그의 집착은 애플을 살렸고 한 시대를 재정의했습니다. 1985년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이사회가 그를 직접 내쫓은 것입니다. 당시 임원들은 말했습니다. 그는 너무 독선적이고 협업이 안 된다. 결정이 너무 강하다. 라고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좌절하고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직접 새로운 회사를 세웁니다. 끊임없이 실패에 부딪히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지명으로 넥스트와 픽사를 통해 그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픽사는 처음에 적자였습니다. 기술도 자금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애니메이션 팀 안에 비범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 재능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방향을 잡아 주도권을 쥡니다. 1995년 픽사는 역사상 최초의 완전 CG 장편 애니메이션 토이 스토리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 성공으로 픽사는 기업 공개에 이릅니다. 그러나 잡스에게 외부의 성공을 음미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애플로 향하고 있었으니까요. 실패의 12년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날카롭게 벼려져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잡스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제품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제품을 단 4개로 말이죠. 소비자용, 전문가용, 데스크탑, 포터블, 단 2개의 축이 만들어낸 4칸의 제품들이 애플의 새로운 제품 라인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제품을 줄인다는 것은 결국 매출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냐고. 그러나 잡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4개에 집중하면 4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다. 수십 개를 유지하면 수십 개를 그냥저냥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회사의 철학을 다시 정의하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곧바로 제품 하나하나를 관통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맥 디자인을 논의하던 자리에서의 일화가 있습니다.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가 시안을 들고 왔을 때 잡스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여기 나사가 2개야. 하나여야 해. 아이브는 당황했지만 돌아가 수정해 왔습니다. 나사 하나로 완성된 디자인을 보며 잡스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바로 이거야. 봐봐. 나사 하나로 완성된 단순함이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지 잡스는 그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함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집착해서 쟁취하는 것이었습니다. 2005년 아이폰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당시 휴대폰 시장은 복잡함의 무덤이었습니다. 노키아, 모토로라, 삼성, 소니. 수십 개의 버튼과 기능키가 빽빽하게 나열된 화면들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잡스는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복잡하고 세밀한 스마트폰인가? 아니면 단순하고 직관적인 스마트폰인가?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개발 주요 회의에서 그는 단 하나의 원칙을 반복했습니다. 사용자가 설명서를 읽어야 한다면 그건 이미 실패한 제품이다. 그래서 그는 모든 버튼을 없애고 단 하나만 남기기로 합니다. 안에서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사용자가 불편해질 수 있다. 기능 접근성이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잡스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휴대폰 시장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버튼 하나가 복잡한 수십 개의 키를 이겼습니다. 직관적인 것이 복잡한 것을 대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버튼 하나를 지키는 집착이 거대한 혁신으로 이어졌습니다. 잡스의 집착은 제품 설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광고 문구 하나를 위해 수십 번의 수정을 반복했고 제품 포장 박스를 처음 여는 순간의 고객 경험까지 직접 설계했습니다. 심지어 매장 직원이 고객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방식마저 직접 통제했습니다. 사람들은 잡스를 독선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세부적인 것까지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비판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부 사항에 집착하지 않으면 제품은 결코 훌륭해지지 않는다.
2007년 아이폰 발표 현장에서 그는 제품을 안주머니에서 꺼내 화면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밀어 올립니다. 이전까지 누구도 본 적 없는 것이 화면 하나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청중은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 순간은 수없이 반복된 집착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아이패드를 생산하던 시절의 일화도 있습니다. 유리 테두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제조 라인을 3번이나 멈춥니다. 틈이 맞지 않으면 다시 만든다. 그 하나의 신념이 전부였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버튼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직관적인 것이 중요해졌고, 기능이 많은 것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이끈 것은 천재성이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집착이었습니다. 제품의 텍스처에 집착하고, 사용자의 시선에 집착하고, 상자를 여는 순간에 집착하고,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집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착에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도구를 만들어주는 것은 예술입니다. 세부사항에 집착한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사용할 사람에게 집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애플의 제품을 손에 쥐는 순간 거기에 누군가의 집착이 녹아 있다는 사실이죠.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학습, 업무, 관계, 소중한 사람들 삶에서 집착할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습니다. 다만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를 아직 고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잡스는 자신이 무엇에 집착해야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집착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집중한 사람은 결국 시대를 앞서 나갑니다. 지금 당신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그 선택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지금 당신이 가장 집중하고 싶은 하나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무엇이 당신의 집중을 방해하고 있나요? 다음 화에서는 새로운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